행커 아부대장입니다. 오늘은 아브람 커피 엔지니어, 엔지니어 커피 머신을 고치는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왜 갑자기 이런 영상을 찍냐면 실제 상황입니다. 저희 카페 머신 그룹 패드가 두 그룹인데 둘 중에 하나가 갑자기 물이 안 나오는 겁니다. 보시죠. 이게 멀쩡했는데 갑자기 보세요. 물이 찔찔찔찔 나오죠. 원래 이게 아니거든요. 오른쪽 그룹 패드를 보시면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해결해 보고자 제일 먼저 뭘 확인해야 되냐면 압이 걸리는가를 먼저 좀 봐야 돼요. 저희 청소할 때 쓰는 멍청이 바스켓, 블라인드 바스켓을 사용해서 압이 걸리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오른쪽 그룹 패드부터 이게 이제 포터필터 이 내부에 걸리는 압이거든요. 10바까지 올라가죠. 원래는 이제 9바로 세팅이 9.23바로 세팅이 돼 있는데 이게 이제 지금 완전히 블라인드가 되니까 10바까지 지금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왼쪽으로 한번 볼까요? 자, 아까와 같이 얘도 올라가야 되거든요. 압이 올라가지 않는 거예요. 천천히 올라가죠. 천천히 해서 결국에 올라가긴 가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유량이 작으니까 압이 올라가는 속도가 느려졌다. 자, 이 말은 뭐냐면 이게 만약에 압이 올라가지 않는다면, 압이 올라가지 않으면 펌프 쪽에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 맞고, 아니면 펌프 앞쪽 뒤쪽 쪽으로 문제가 생겼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게 압이 정상적으로 올라가는데 유량만 줄었다는 거죠. 올라가는 속도가 느려진 거는 유량이 적으니까 여기에 물이 가득 차게 돼야지만 압이 다시 올라갈 거 아닙니까? 아까보다 약간 더 많이 나오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거는 펌프 쪽에는 이상이 없고 다른 부분에서 이쪽 그룹 패드로 오는 노선이 약간 막혔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제가 뭘 해볼 거냐면, 자, 어떤 식으로 진단하는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일단 이 상황을 보고 나서 일단은 첫 번째 그룹 패드로 오는 노선 중에 한 군데가 막혔을 가능성이 크다. 뭐가 막느냐? 바로 여러분 흔히 아시는 스케일이라는 거예요. 스케일. 석회질이죠. 우리가 사용하는 물은요, 그냥 우리 수도꼭지 주변에도 보면 약간 하얀 것이 약간 달라붙는 거 보신 적 있죠? 그게 바로 석회질입니다. 이 석회질을 우리가 커피 머신용 필터를 사용해서 물론 정수를 해서 커피 머신으로 들어가긴 하지만 100% 걸러지는 건 아닙니다. 100% 걸러지는 필터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량의 스케일이 계속해서 머신의 물 안에 존재한 상태로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석회질이 어떻게 하면은 머신 내부에 쌓이느냐. 근데 보통은 공기와 접촉을 하게 되면 좀 더 빨리 석회질이 형성이 되고 이런 원리인데, 물이 계속 흘러가는 중에는 석회질이 쌓이기가 쉽지 않아요. 천천히 쌓이는데, 쌓이더라도 어떻게 쌓이냐면 덩어리가 막 생기는 것이 아니라, 결정이 막 생기는 게 아니라 그 벽면에 달라붙습니다. 그러니까 보일러로 따지면은 보일러가 이렇게 있으면 보일러 벽에 달라붙고요. 벽에 얇게 달라붙기 시작해서 이게 쌓이고 쌓이는 겁니다. 사실상 제가 스케일 제거를 정기적으로 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편이거든요. 저는 그 이유가 뭐냐면 어차피 스케일링은 벽에다가 아주 얇게 쌓입니다. 이렇게 달라붙어요. 사실 이런 스케일들이 문제가 될 가능성은 굉장히 드물다는 거죠. 벽에 달라붙어 있는 애들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우리는 어차피 석회질 섞여 있는 물을 늘 마시고 있고 이게 건강에 문제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석회질을 우리가 제거해야 되는 이유는 머신의 건강 때문에요. 머신의 그 관들을 석회질이 구멍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석회질을 제거하는 스케일 제거, 보링 작업 이런 걸 하는 건데, 일반적으로 달라붙는 석회질은 벽에 달라붙거든요. 그리고 이게 보일러에서 나오는 관들도 보면은 그렇게 작지 않습니다. 제법 두꺼운 관들로, 이렇게 아마 뚜껑 열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법 두꺼운 동관들로 이어져 있는데, 그 관들에도 벽면에 이렇게 달라붙는데, 이 벽면에 달라붙었던 스케일들이 쌓여가지고 관을 막을 정도 되려면 정말 오래 걸립니다. 석회질이 정말 많은 그 지역에서, 물론 지역별로 이제 석회질의 함량 차이가 다른데, 정말 석회질이 많은, 스케일이 많은 지역에서 6년 이상을 썼을 경우에 진짜 그렇게 해서 관이 막히는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은 있다고 보시면 굉장히 희박하고, 정말 오랫동안 사용해야지, 스케일 제거를 하지 않고 써야지 이게 그런 식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고, 그 외에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보일러 안에 쌓여있던 애들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보일러가 이만한데요. 크다만한 이런 그 보일러 안에 석회질 벽에 조금 붙어 있다고 해가지고 1mm, 2mm 붙어 있다 해가지고 전혀 추출에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머신을 이동하면서 주로 어디서 일어나느냐? 중고거래에서 일어납니다. 이 아마추어들이, 프로가 아닌 분들이 머신을 옮길 때 충격을 막 받으면서 이동을 하겠죠. 충격에 의해서 벽에 달라붙어 있던 그 스케일들이 떨어져 나오게 됩니다. 그 덩어리들이 이제 바닥에 깔아앉는 거죠. 바닥에 이제 가라앉아 있었던 스케일 조각들이 이제 추출할 때 물과 함께 빨려져 올라가면서 구멍이 턱 막힐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동관들은요, 아까도 말했지만 좀 큰 편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관들로 진짜 큰 덩어리의 스케일이 날라와서 박히지 않는 이상은 동관이 막힐 가능성은
정말 희박하거든요. 정말 드물어요. 저도 겪어본 경험이 정말 몇 건 안 됐고요. 정말 드문데 박힌다 하더라도 이렇게 추출을 했다 안 했다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게 압력에 의해서 툭 또 밀려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동관이 막히는 경우는 좀 드물고요. 어디서 막히냐면 정말 바늘 구멍같이 작은 구멍에서 스케일이 막히는 거죠. 이런 구멍들은 진짜 조그마한 쌀알 같은 스케일이 날라와도 그 구멍을 막아버리면 바늘 구멍처럼 작기 때문에 탁 막혀버리는 겁니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 뭐냐? 바로 첫 번째로 그루패드입니다. 그루패드. 261 그루패드도 내부가 굉장히 바늘 구멍처럼 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클러가 하나로 결합되어 있는 형태죠. 그래서 그루패드 쪽이 막힐 가능성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지클러가 막힐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제가 사용하고 있는 엘로치오 디그니티 같은 경우는 지클러가 그루패드에서 분리가 되어져 있어요. 그루패드 뒤에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머신에서 구멍이 잘 막히는 것 바로 지클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엘로치오에서 설계를 할 때에 청소를 하기 쉽게 하려고 그루패드에서 지클러를 분리해낸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다른 261 그루패드 같은 경우는 그루패드 쪽이 막히게 되면 그루패드 통째로 막 분해해서 스케일을 하거나 뭐 간단한 경우에는 3웨이 밸브만 청소해가지고 해결되는 경우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엘로치오는 아마도 제가 볼 때 이렇게 진단을 봤을 때에 이 물이 조금씩 나오는 걸로 봤을 때는 스케일이 분명히 날라와서 박혔을 가능성이 크고 그 박힐 수 있는 가장 유력한 곳은 지클러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하지만 이것만 가지고 제가 이렇게 뭐 돌파리처럼 진단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머신을 사용하면서 그동안 겪었던 일들, 의심될 만한 일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전조 증상이라고 그러죠. 그게 뭐냐면 왼쪽 그루패드에서만 유독 추출할 때 소리가 나는 겁니다. 오른쪽 그루패드에서는 소리가 안 났는데 왼쪽 그루패드에서는 어떤 소리가 나냐면 뭔가 피리 부는 느낌, 그 뭐 바람 빠지는 느낌 소리가 시 하는 소리가 들려요. 아주 작게. 우리 그 바에 있는 바리스타들은 분명히 알고 있었을 텐데 약간 소리가 시 하는 소리가 난단 말이지. 그게 뭐냐면 필이 비슷한 겁니다. 그 구멍이 약간 막혀 있으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막히면은 지금처럼 이런 식으로 물이 잘 나오지 않고 이렇게 방울방울 떨어지겠지만은 진짜 살짝 막혀 있을 때는 소리가 거기서 들리는 겁니다. 그 이물질 때문에, 이물감 때문에. 그래서 그 전조 증상을 봤을 때 사실은 제일 먼저 청소를 하면 제일 좋겠지만은 아부대장이 많이 바빴기 때문에 추출에 이상이 없을 정도로 사실 물 흐름이 좋았기 때문에 소리가 살짝 들려서 아마 저기 아주 작은 알갱이가 살짝 거기 지금 거슬리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지만은 그냥 방치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드디어 유량이 확 주는 게 눈에 딱 띄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지클러 청소를 하는 작업을 해서 이 유량이 과연 다시 많아질 것인가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아직 엘로치오 디그니티는 오픈해서 수리를 해본 적은 없습니다. 물론 구조는 다 알고 있지만 고장이 나야 수리를 하기 때문에 오늘 고장이 났으니까 수리를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에 있는 잔들을 싹 다 내려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머신 수리가 제일 귀찮은 작업이 이런 것들이에요. 잔 나중에 한번 이왕 내린 김에 한번 씻어주고, 디그니티를 제가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각각 수리할 때 전체를 다 뜯지 않아도 필요한 부분만 분해를 해도 수리가 가능한 경우가 있어서 그래서 제가 이걸 좋아하는데, 일단은 윗판은 뜯어야 될 거예요. 작업을 용이하게 하려면. 그래서 육각 렌치를 사용해서 윗판을 뜯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이 머신은 윗판만 드러내면 지클러 청소 작업은 충분히 다 할 수 있을 겁니다. 일단 뚜껑 열어가지고 구조를 한번 보고, 자, 나사 안 잊어버리기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항상 조립을 할 때 되면 나사 하나가 남는다든지 모자라는 현상이 국룰이죠. 자, 이렇게 위에 보시게 되면, 자, 디그니티의 좋은 점이 보일러가 이렇게 단열이 잘 되어 있습니다. 다른 보일러들처럼 그냥 노출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꽁꽁 싸져 있어서 온도가 잘 안 떨어지도록 이렇게 신경을 잘 썼죠.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정말 안정적인 상태입니다. A급입니다, 지금. 자, 요게 이제 지클러죠. 여기가 지금 추가된 게 지클러입니다, 요게. 뜨겁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요게 원래는 구형 디그니티에는 이게 없었는데 요즘 나오는 디그니티는 요거를 다 달아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뚫어주기만 하면은 해결이 되는데, 보시면 싱글 보일러에서 바로 물이 나오면서 이 지클러를 통해서 3웨이 밸브 통하고 그루패드로 물이 전달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청소를 해주려면 일단은 머신을 꺼야 되고 물도 잠그셔야 됩니다. 물을 켜놓으면은 수압으로 계속 밀어 나와서 이쪽으로 물이 계속 흐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을 끄고 머신을 끄고 요거를 풀어가지고 청소하는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지클러를 여기 3웨이 밸브랑 통째로 다 떼기 위해서 이쪽 관을 분리하고 여기 관을 분리해가지고 이걸 통째로 드러낼 겁니다. 근데 항상 주의해야 될 거는 다 이게 동으로 되어 있어요, 동으로.
그러니까 이게 완전 스테인이나 이런 게 아니라 가지고 좀 약합니다. 굉장히 잘 휘어요. 그래서 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걸 풀기 위해서는 여기도 꽉 잡고 진짜 이게 흔들리거나 휘지 않도록 이 나사만 딱 돌리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카메라 돌리기 전에 여기를 풀어놨거든요. 손으로 풀겠습니다. 이렇게 렌치로 한 번만 탁 돌려주면 돼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 나사산에다가 그 테프론 테이프를 감는 경우들이 많은데, 테프론 테이프는 이제 노후화돼 가지고 도저히 감지 않으면 안 될 때만 테프론을 쓰세요. 근데 어지간하면 새거 같은 경우나 이렇게 상태가 좋을 때는 테프론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동이기 때문에 이게 좀 말랑말랑한 재질입니다. 그래서 하지 않아도 물이 절대 안 새도록 잘 되어 있어요. 자, 이쪽도 풀어주고요. 양쪽을 풀게 되면은 요게 살짝 들면 빠져나오겠죠. 이렇게 빠져나오면은 이제 요 부분 뭉치도 청소를 해야 되고, 요 뭉치만 청소하면 얼추 될 것 같긴 한데, 요 3웨이 호수도 빼주면 좋겠죠. 머신 수리에 관련돼서는 바리스타 곽쌤 영상을 보세요. 저보다 훨씬 잘하시기 때문에 수리 경력이 엄청나게 많은 건 아니에요. 다만 성격이 꼼꼼할 뿐이라 가지고 수리를 시키면 정말 잘하긴 잘합니다. 저도. 하지만 진짜 전문가는 따로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3웨이 빠지는 곳도 분리해 줬고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여기는 전국부만 빼면 되거든요. 여기 십자 드라이브 뽑으면 전국부가 빠져요. 뭐 풀면은 여기 이제 3웨이브의 전국부입니다. 콘센트처럼 생겨가지고 빠지게 돼 있어요. 이렇게 빠지죠. 이렇게 분리를 시켜놓고 요게 이제 분해가 된 겁니다. 자, 아유 고생했다. 이렇게 머신 수리가 힘듭니다. 어쨌든 이렇게 지금 분리를 했기 때문에, 자, 여기 보이실라나 모르겠는데 여기 지금 스케일 안에 희끗희끗한 거 지금 쌓여있는 거 보이시죠? 아무튼 카메라는 잘 안 당기네요. 어쨌든 이 부분을 녹여줄 거고요. 가운데 보면 이게 가운데 진짜 바늘구멍 같은 게 있는데 요거를 뚫어줘야 되기 때문에 물에 담궈가지고 녹여줄 건데, 여기도 보니까 이 벽면에 살짝 쌓였죠? 그러니까 스케일은 이런 식으로 생깁니다. 벽에 붙어 있는 거지 막 아무 이유 없이 떠다니는 애들이 아니에요.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웨이 밸브 뭉치도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거 사실 많이 해봤기 때문에, 다양한 머신을 만져봤기 때문에 이렇게 생겼고, 이 부분도 또 분리를 해줘서 청소를 해줘야 돼요. 이러면 이제 전기에 대한 부분은 다 빠졌고, 요거는 이제 다 그냥 쇠거든요. 얘들은 물에 담겨도 돼요. 하지만 분해를 해가지고 요 사이에도 확실하게 청소를 해주는 게 좋겠죠. 그런 걸 겁니다. 이거 보시면 여기 지금 바늘 구멍 같은 거, 요런 쪽이 막히는데 지금 여기는 보니까 막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죠? 딱 진짜 지클러 부분만 딱 막힌 것 같은데, 요게 이제 솔레노이드 밸브인데, 요게 이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구멍을 막고 열어주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가운데 실리콘 막고 열어주고 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네. 물 나오는 거 보니까 진짜 딱 요 부분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도 별로 안 막힌 것 같고, 깨끗하죠, 여기 지금. 네. 요쪽에만 보면 좀 더럽고, 여기 좀 더럽고, 여기는 완전 깨끗합니다. 그러니까 이쪽 부분은 전혀 막히지 않았고, 여기만 청소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피처 같은 데다가 구연산, 저는 구연산을 하고 다 하거든요. 뜨거운 물 좀 받아가지고 구연산을 좀 듬뿍 풀어줍니다. 스케일 제거 약품을 쓰시면 더 빠르게 잘 되긴 하는데, 스케일 제거 약품은 전문가만 사용하시길 저는 권합니다. 왜냐면 아마추어가 스케일 제거 약품을 시간을 잘못 쓰게 되면은 이 구리가 색깔이 싹 다 변해가지고, 원래 보시면 이게 황금색이잖아요. 황금색이고, 요 안에 이제 구리 부분도 약간은 좀 밝은 그런 색깔인데, 이게 너무 오래 과하게 오버 스케일링을 하면 스케일만 녹는 게 아니라 이 구리가 다 변해버려가지고 시뻘겋게 되는 걸 본 적 있을 거예요. 시뻘겋게 되면 강도가 더 떨어집니다. 그래서 전 아마추어들이 스케일링 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나보다 못하면 하지 마. 나도 못하는데, 물론 이제 뭐 아마추어들보다는 중에서 내가 낫긴 한데, 어쨌든 프로들만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 거죠. 저는 안전하게 그래서 구연산도 뜨거운 물에다가 이걸 넣으면 바로 뽀글뽀글 거품 올라오면서 반응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물에다가 이렇게 담궈가지고, 이 앞에 조그마한 요 고다리도 보면 여기 스케일 좀 붙어 있는 거 있죠. 허연 것들, 이런 것들도 이렇게 넣어가지고 할 건데, 자, 여기 보시게 되면 거품 뽀글뽀글 올라오는 거 보이시죠? 거품이 뽀글뽀글 요게 지금 반응을 하는 겁니다. 구연산과 스케일이 만나면 물에 스케일이 녹습니다. 녹으면서 뭐 과학적으로는 뭔가 그 기체 비스무리한 뭔가 나오겠죠. 구연산하고 스케일이 만나면 무슨 기체가 생기지. 뭐 어쨌든 그 화학식에 의해서, 저는 과학자는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이렇게 반응을 하면서 분해가 되는 겁니다. 스케일 딱 녹을 정도로만 잠시 뒀다가 세척을 하고 다시 장착을 하면 끝나는 겁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스케일에 대한 이해도가 좀 있으시면은 쓸데없이 스케일링 하면서 돈을 낭비하고 시간을 낭비할 일도 여러분 아마 없으실 거고, 이렇게 구멍이 막힌다 하더라도 어느 부분에서 막힐 수 있는지에 대한 이해도가 있으면, 사실 손재주가 좀 있으면 혼자서도 할 수가 있지만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하세요. 제가 제 경험상에 화상을 입는 일이 너무 많고 실제로 물이 팍 튀어가지고 크게 다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전문가랑 함께 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근데 이제 기사님들이 오시더라도 여러분은 이 영상을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공부가 되어져 있으면 기사님들이 지금 내 머신을 수리를 잘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사기를 치고 있는 것인지 볼 수 있는 눈이 생기겠죠. 네, 불필요한 것은 손대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아무튼 뭐 조립하고 보여주면 좋겠지만 이 채널은 엔지니어 채널이 아니기 때문에 바리스타 곽쌤 채널로 달려가시길 바라고 오늘 영상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행커. 방금 전에 우리 직원 이 백곰이가 뭐라고 질문을 했냐면, 우리가 지금 왼쪽이 막혔잖아요. 그래서 왼쪽을 지금 스케일링을 하고 있는데 옆에서 백곰이가 뭐라 하냐면, 선생님 그럼 오른쪽도 이왕 열은 김에 같이 스케일을 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바로 얘기를 해줬습니다. 오른쪽은 지금 구멍이 막히지 않았어요. 물이 잘 나오고 휘파람 소리도 안 나고 아무 이상이 없는데 왜 손을 대냐 이겁니다. 제가 아까도 말했죠. 이상이 없는데 굳이 손댈 필요가 없다. 긁어 부스럼이다 이거야. 열다가 저 관 한번 휘어봐 그럼 끝장난다고. 내도 아무리 프로지만은 이상이 없는 건 손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줄게. 사람이 이제 배가 아파가지고 어디 이제 뭐 이런 콩팥을 수술한다고 배를 갈라가지고 콩팥을 수술하는데 수술하는 김에 이쪽 콩팥도 수술을 하고 하는 김에 맹장도 떼자. 이런 식으로 하지 않잖아요. 이상이 없, 맹장이 문제가 됐을 때 맹장 수술을 하는 거지, 이상이 없는데 맹장 어차피 필요 없으니까 배를 깐 김에 맹장도 떼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지 않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굳이 손대지 맙시다. 굳이 손대지 말고 이상 없는 거는 그대로 쓰는 게 좋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스케일 제거가 끝났습니다. 보면 약간의 붉은 빛이 돌지만은 새빨갛지 않죠. 요 정도로 은은한 색깔, 요 정도까지만 하는 게 딱 좋아요. 여기도 보시면 약간 핑크빛 정도 수준으로 멈췄죠. 너무 많이 하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자, 확인 한번 해볼게요. 요쪽 구멍, 작은 구멍하고 요쪽에 바늘 구멍, 요거하고가 지금 잘 뚫렸는지 확인하려면 물을 여기다 쏴보면 됩니다. 물을 여기다 넣었을 때 여기 나오는 거 보이시죠? 쫙 나오죠? 네. 아주 뚫렸다는 거고. 자, 반대쪽 요쪽도 여기 지클러 구멍 쫙 나오죠? 이거 이제 다 뚫렸다는 얘기입니다. 요거를 이제 조립만 해주시면 끝나는, 여기도 지금 아까 희끗희끗했던 거 완전히 없어졌죠? 조립만 해주시면 끝나는 겁니다. 자, 이제 물도 켰고 다 조립을 원상복귀를 마쳤기. 이게 색깔이 좀 달라졌다, 그지? 그렇다고 해서 깐 김에 이걸 또 깐다, 이거는 절대 아닙니다. 아무 이상이 없는 애는 건들 필요가 없어요. 온으로 놓으면은 펌프가 돌아갈 거예요. 물을 빨아당겨야 되니까. 자, 물 새는 부분 없죠? 네, 전혀 없습니다. 깔끔한 거예요. 완벽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깔아놓던 행주도 걷어내주시면 되고, 추출 버튼을 켰다가 여기 지금 제가 분해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보면 되는데 물 한 방울도 안 새죠? 네, 이상 없습니다. 자, 내려와서 이제 물 추출되는 거 한번 보시죠. 자, 이제 두 그룹 헤드의 유량이 맞는지 보겠습니다. 자, 간다. 잘 나오죠? 바로 이 맛입니다. 머신 고치는 맛. 자, 이쪽도 잘 나오죠? 예, 요렇게 두 개가 나와줘야 되는 겁니다. 예. 바로 이 맛 아닙니까? 행커! 맛있는 커피, 행복한 커피, 최고의 커피 교육방송, 아브람 커피.